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텐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보리스 수상 또 나왔어요 뉴스입니다. 보리스 수상이 며칠째 작년 크리스마스에 관저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것이 수상의 어드바이서에 의해 말실수로 세간에 알려져서 정치적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상과 아내 캐리가 어제 아침 런던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는 엄마와 딸 모두 잘 지내고 있다. 수상 부부는 모든 보살핌과 지원에 대해 NHS 산부인과팀에 감사를 전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4월 첫 아이 윌프레드를 얻었습니다. 그는 수상이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죽다가 살아난 지 한 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출생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보리스 수상에겐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57세인 존스는 이전에 2번 결혼했으며 이미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딸아이의 출산 시기가 다우닝 스트리트의 크리스마스 파티와 정부 부처의 폐쇄에 대한 주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보리스 수상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고문인 알레그라 스트래튼은 지난해 12월 18일 관저 사무실에서 했던 파티에 대한 농담을 하다가 동영상이 유출된 후 파티를 허락했던 보리스 수상에게 언론과 야당의 직격탄을 퍼붓게 만들었습니다. 수상은 파티가 아니었고 와인 한 잔씩 한 종무식 같은 거였다고 해명했으나 아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로 소문을 낸 당사자는 결국 어제 오후 눈물을 흘리며 사임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화요일에 다시는 플랜 B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야밤에 플랜 B를 실시하는 발표를 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리스 존슨 수상은 어제 아침 브리핑에서 그의 정당이 다우닝가 아파트의 보수공사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타격에 직면했습니다. 보수당은 비용이 많이 드는 개조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된 기부금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아 17,8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야당에선 수상 하야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부부는 아직 새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작년에도 아들이 태어난 지 4일 후에야 그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혹자는 그는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도 합니다. 한국 나이로는 환갑의 문턱에서 얻은 소띠딸이 보리스 수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덮어주는 복덩이일지 아니면 외양간을 부시고 나와 거리를 헤매는 어미이른 암송아지일지는 이름이 발표될 때까지 며칠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않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발표에 대해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이라면 세계 자유민주주의 리더이자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우방인 미국의 의견에 동참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문재인 정권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이콧을 검토해 본 일도 없다면서
그것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의견일 뿐 문 정권은 추진해오던 종전선언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데 대해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발표 전에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은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보이콧 동참을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 선택을 보면서 동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정치란 무엇일까요? 우방과 보조를 맞추고 적국과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당선 후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미국이라고 방명록에 기재하여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보이더니만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적국과는 손을 잡고 평화를 노래하고 우방과는 비수를 가슴에 들이대는 역적짓을 끝까지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칠 전 런던에 살고 계시는 우파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이 기억납니다. 만들어 보내주신 것을 그대로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번엔 자신이 신봉하는 이념보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속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